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손정희의 비전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2,000개가 넘는 투자대상 회사를 검토하고 총 83개의 회사에 투자했죠. 손정희의 선택을 받은 80여 개의 기업들은 투자 고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2010년에 탄생한 회사입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기업인데 벌써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쿠팡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쿠팡은 빠르고 친절한 로켓 배송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았죠. 결제 또한 무척 간편해서 클릭 몇 번이면 집 앞에 구매한 물건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쇼핑몰이나 유통업체와 넘사벽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자 하는 인간이기에 쿠팡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매출은 크게 증가합니다. 2016년 2조 6천억 원에서 2017년 2조 7천억 원, 2018년에는 4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2019년 올해는 6조 6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매년 2조 원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니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출은 대박나고 있지만 쿠팡은 돈을 못 버는 회사입니다. 2015년에는 5,400억 원, 2016년에는 5,600억 원, 2017년에는 6,300억 원, 2018년에는 1조 3,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쿠팡의 적자 이유는 다름 아닌 배송비 때문입니다. 인건비 비싼 요즘 같은 시기에 쿠팡은 월 2,900원만 내면 무제한 무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도 택배비가 안 붙는데요. 더욱 대박인 것은 탐사수 2리터짜리 12개가 6,830원에 집 앞까지 배달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쿠팡은 적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적자가 나는데도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전략을 계속 고수할까요? 이는 현재 적자가 나더라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추후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쿠팡은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출 증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 하죠. 쿠팡은 단순한 온라인몰이 아닙니다. 자체 배송 기능을 갖췄기에 택배 회사와 다름없기도 하며 직접 물건을 찾고 매입하여 소비자와 연결해주기에 대형 마트와 같은 유통회사의 기능도 가집니다. 쿠팡의 창립자 김범석 대표는 소비자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 합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누구 겁니까? 먼저 쿠팡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는 김범석인데 이분은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여러 번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들 투자자들이 쿠팡의 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대다수가 주로 미국의 벤처 캐피탈 자금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금이네요. 가장 큰 투자를 한 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 쿠팡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비전펀드는 소프트뱅크, 사우디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 그리고 애플, 퀄컴, 폭스콘, 샤프의 돈으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비전펀드의 보통주 지분이 48%가 소프트뱅크고 비전펀드의 운용주체 역시 소프트뱅크다 보니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팡은 100% 외국 자본과 외국인 경영진에 움직이는 회사이며 그들의 사업 장소는 한국이며 한국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국의 소비자를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 공식적인 자료는 별로 없는데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쿠팡의 성공 여부입니다. 쿠팡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만간 망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이에 대해 너가 손정희보다 똑똑하냐며 비전펀드2, 비전펀드3가 계속 들어서고 막대한 자금이 계속 뒷받침되어 결국 쿠팡은 유통혁명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쿠팡이 망할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이 성공했을 때 혹은 쿠팡이 망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관련 경제주체별로 누가 이득을 보고 피해를 보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과 관련된 경제 주체는 7개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첫 번째 주주, 두 번째 임원 및 엔지니어, 세 번째 택배 및 물류 작업 노동자, 네 번째 소비자, 다섯 번째 쿠팡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처, 여섯 번째 유통시장서 함께 경쟁 중인 유통업체, 일곱 번째 세금을 가져가는 대한민국 정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주주는 투자금을 잃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당연히 좋겠죠. 임원 및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 인력 역시 성공에 따른 이익이 보상될 것이고, 이런 업무 경험은 자신의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될 것입니다. 택배 및 물류 작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쿠팡이 성공한다고 더 많은 돈을 받진 않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존될 것입니다. 물론 노동 강도나 처우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속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시장을 잠식하여 독점 기업이 되면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악화시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의를 만족시켜 성장한 회사가 이를 배반한다면 고객은 바로 이탈합니다.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을 평정했지만 영원히 무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시장 점유율을 믿고 전면 유료화한다면 모든 고객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만약 쿠팡의 소비자 편의성이 줄어든다면 고객들은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모두 이탈할 것입니다. 택배의 절대 강자 CJ 대한통운과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조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하기 때문이죠. 쿠팡의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처는 심한 경쟁과 최저가 정책으로 애먹을 것입니다. 쿠팡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수의 고객이 몰려있는 큰 시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에 더 저렴하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초에 쿠팡의 전략 자체가 물건을 대량으로 사주는 대신 더욱 싸게 물건을 공급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들 공급처 입장에서는 쿠팡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고객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생활용품 브랜드가 아니라 배송과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되어버린다면 이들 공급업체들은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동안 대형 유통사와의 연결선이 없던 공급처의 경우에는 쿠팡의 성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쿠팡의 경쟁사로 대변되는 유통업체들도 짜증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물류계의 최강자인 롯데마트, 이마트가 똥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난 20-30년간 대형마트로 큰 돈을 번 회사입니다. 이들은 유통회사로 불리지만 알고 보면 부동산 회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생기는 입지 좋은 곳에 부동산을 깔고 앉아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이 커지자 이들 기업들도 유통은 부동산이다 라는 공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는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대치동 한복판에 자리잡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리츠로 현금화에 나섰습니다. 강남 집값이 최고치를 찍은 지금 시점에 대기업 롯데는 자산을 매각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는 존재입니다. 쿠팡이 성공하여 돈을 번다면 그중 일부는 세금으로 걷어들일 테니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이 망한다면 어찌 될까요? 주주는 최악이겠죠. 쿠팡은 거의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돈만 펑펑 쓰게 하여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됩니다. 한국의 유통시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정작 자신들의 돈만 날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지만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의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뿌려준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요? 쿠팡의 임원 및 엔지니어의 경우 성과금을 받지 못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스펙을 얻었기에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국내 노동자들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당장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경우 쿠팡이 잘 된다고 특별히 보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쿠팡이 망한다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쿠팡에서 일을 하려거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비자는 다소 불편해질 것입니다. 월 2,900원에 무조건 무료 배송하는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니 말이죠. 쿠팡에 납품하는 공급업체와
쿠팡과 경쟁해야 했던 기존 유통업체는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 확충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쿠팡의 성공 여부가 올해가 지나갈 때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4조 원가량 투자를 받았는데 2018년까지 쿠팡의 누적 적자가 3조 원임에 비추어 볼 때 1조 원의 추가 적자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적자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투자를 또 받아야 하는데 비전펀드에서 또 돈을 넣어줄지는 의문이죠. 지금까지 쿠팡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각 경제주체별 이해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고객을 확보하는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생태계에서 기회를 찾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때인 듯합니다. 과연 쿠팡은 어떤 시나리오를 걷게 될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